젊은이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분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이죠. 소크라테스가 잘 아시는 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친구들과 제자들이 이제 석방을 탄원했고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당시에는요, 많이 떠나고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었어요. 돈을 주고 뭐 풀려나기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든가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언제나 탁월함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이웃을 성찰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을 합니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네.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지만 동시에 숙고하는 삶도 살아야 한다. 늘 탁월함을 추구하고 이웃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을 숙고해야 될까요? 그리스 시대에 요구되었던 인간의 숙고의 대상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가지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건 이미 호메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대. 다 제가 언급해드린 이야기죠. 두 번째, 나는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르나소스 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받기 위해서 아폴로 신전에 먼 길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높은 산중에 있어요. 산이 꽤 높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아테네에서 왔겠죠? 여기서 이 사람이 신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신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입구에 그 벽에 걸려있던 뭐라 그래, 경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포스터 같은 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바로 이 그리스의 7 현자가 남긴 중요한 경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밀레투스의 탈레스가 했던 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6개의 경문을 바라보고 신탁을 받고 내려가게 되냐. 내려가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는 현자가 아니다. 이 사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가 아테네에서 가장 탁월한 현자다 그랬는데 나는 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내려가서 이제 아테네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또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닦게 되죠. 자, 그것에 비춰볼 때 그러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제가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영어가 문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적어드렸습니다. I only know that I know nothing. 나는 한 가지만 아는데 그 한 가지는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철학의 출발이고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숙고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그 살 가치가 없다는 그것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배우는 자세, 늘 숙고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독배를 들면서 아테네에서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그가 최후의 독배를 들 때 그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있었죠. 유명한 플라톤과 크세노폰, 이런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수제자격인 플라톤, 바로 이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인간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했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반짝인다고 모든 것이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입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플라톤은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새시대의 학문을 파이데이아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국가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 국가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플라톤이 추구했던 것은 이상적인 국가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이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파르타를 보았다고 그랬죠. 자, 스파르타를 관찰하고 이상국가의 모습을 추론해 보니 어떤 사회가 이상적인 국가냐? 어떤 이상적인 사회냐? 각각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 각각의 소임을 당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였다는 것이죠. 이상적인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플라톤은요, 이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 수호자와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은 뭘 제시해야 되고 무엇은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이데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이데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국가론 제7권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최종적으로 그리고 각곡 끝에 열심히 생각한 끝에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선의 이데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에서 옳고 아름다움의 원인이며 지성과 진리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은요,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데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주장했던 바입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은 뭘 추구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반짝인다고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요, 그 반짝임 속에 있는 허위와 위선을 정확하게 보고 진짜 아름다운 것, 진짜 선, 진짜 지성,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돼요. 어떻게 플라톤이 그 시대에 저런 생각을 했을까? 자, 여러분, 이 동굴의 비유는요, 잘못 이해하시면은 마치 이것이 어떤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고 있는 그 마케팅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오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